학교를 상대로 소송이 엄청 많이 제기됐고 실제로 학교들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패소 사유가 거의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임희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업무를 하시면서 법률적으로 좀 조심하셔야겠다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학생 징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징계할 때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칙이 되겠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교육청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북을 근거로 삼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매뉴얼들은 사실 교육청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근거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매뉴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방금 말씀드린 법령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했을 때 크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끝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학생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을 징계하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 학폭위는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할 징계는 이제 일반 징계만이 학교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일반 징계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뭘까요? 첫 번째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상의 정당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실체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내용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폭 처분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이 엄청 많이 제기됐고 실제로 학교들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패소 사유가 거의 절차적 하자였어요.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가해 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게 맞더라도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건 일반 징계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징계 절차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학생 측한테 당신이 어떤 혐의로 인해서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도 혹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 가정으로 출석 안내 통지 같은 걸 보내실 때 그냥 막연하게 품행 불량에 대하여 징계를 하겠습니다.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통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통지를 하게 되면 언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명을 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까지는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0월 5일경 교칙을 위반해서 수업 시간에 학교 담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선생님들께서 변호사의 징계 참여권을 임의로 제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변호사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징계 절차와 같이 국민의 불이익을 처분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당사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참여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장하사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변호사 참여를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장하사님이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를 배제하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되고 그 자체로 소송에서 패소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 챙기셔야 될 중요한 절차적 하자는 말씀드린 2가지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학교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집행정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뜻이냐? 일단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한 이후에 학부모가 우리는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바로 징계 처분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에 집행정지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그냥 징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한다고 시간을 질질 끄다가 그대로 졸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아까 제가 징계 내용상의 정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안의 경우에 내용상의 정당성은 있겠죠. 근데 그런 정당성을 보장할 만한 증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문제되는 행동을 한 다음에도 집에 가서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 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는 것보다는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이 그런 문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목격자 사실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목격하셨을 수 있으면 목격하신 선생님의 사실 확인서, 이런 것 같은 것을 구비하셔서 징계의 내용상의 정당성도 좀 보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구독자님들 댓글을 좀 보니까요, 학교에서 생활인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업무처럼 좀 어려운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혹시 학교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행정 업무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팁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